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로 멘토링을 하게 된 동국대 수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규배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줄 얘기는 일단 시간이 좀 짧아서 우리가 여기 학교 소개는 좀 생략하고 사진 몇 개만 좀 보여주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에 대해서 수학과 그게 뭔가요? 이렇게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전 꿈이 없어요. 이제 진로 결정에 대해서 고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번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자, 선생님 소개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똑같고요. 이제 장래희망은 수학교사예요. 네, 그래서 수학과를 가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학과 소개를 먼저 듣기 전에 이제 학교 사진을 조금 볼게요. 네. 일단 학교는 여기 보면 충무로라는 데 있죠. 여기 우리 서대문고랑 뭐 좀 가까운 듯 먼 듯 뭐 그래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줬고요. 자, 학교 제일 앞에 있는 학교 건물이 옥상에 이렇게 학교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서 항공뷰로 이제 찍었는데 이 가을에 앞에 공원이 있어서 되게 단풍이 이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광장이고요. 이게 이제 봄에는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이제 불교학교다 보니까 연등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등제를 할 때는 학교가 이렇게 변해요. 네. 자, 일단 뭐 학교 소개는 조금 많이 짧지만 이 정도 사진으로만 일단 하고요. 자, 이제 수학과 그게 뭔가요? 이제 수학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학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지금 막 학생들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일단 뭔가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수학학에서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무언가 식을 세우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복잡한 식이긴 한데 이 식을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엑스마스라고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좀 신기한 식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가면 다 이런 희한한 걸 하나 싶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재미삼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는 대체 뭘 배우는 학과인가 이런 걸 이제 싹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 지저분한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과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수리적인 원리와 논리를 익힌다. 그리고 순수 수학, 그냥 수학 그 자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응용 수학 분야, 뭐 컴퓨터라던가 통계라던가 뭐 경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의 활용을 많이 해서 정말 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진로가 정말 다양한 학과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고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수학과는 뭘 배울까? 이렇게 뭐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친구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숫자의 나눗셈이에요. 간단히 보면. 그죠?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에서는 0부터 10이 다 다른 숫자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이 정수론이라는 거를 만약 수학과에 와서 배우게 된다면 나머지가 같은 숫자들은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게 있어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으면 같은 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같다는 이렇게 줄 2개 등호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줄 3개짜리 등호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얘네는 나머지가 다 같은 친구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수론 같이 좀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좀 새로운 걸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 위상수학이라는 수학에서는 이제 도형을 다루는 건데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뭐 5cm, 15cm 자 뭐 이런 것처럼 길이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어떤가요? 당연히 두 가지는 다른 그림이에요. 근데 위상수학에서는 이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요거 선생님 팔찌로 묵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묵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묵주나 이 묵주를 이렇게 꼬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주, 이 테두리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결국 똑같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든 이걸 살짝 꼬아놓든 결국 이 안에 있는 공간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위상수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수학도 이제 배울 수 있고요. 이제 졸업하면 뭐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들에 활용이 돼서 수학이 어떤 분야로 친구들이 졸업 후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경제 경영 쪽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대학교에 오면 저희가 학과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해서 복수 전공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수학과 학생들은 경제 경영도 그렇게 같이 공부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는 여기 뭐 재화의 흐름이라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쓰는 거죠, 경제는.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친구들이 초콜릿을 사 먹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아주 작은 단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그래서 이제 뭐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덜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덜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뭐 기본적인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표나 이런 걸로 막 써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를 공부하려면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이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당연히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제랑 경영 쪽에서도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이제 코딩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 이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수학이 가장 기초예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뭘 가져온 거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아이콘을 실행할 때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뭐 파일이 열려, 뭐 인터넷이 열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그 안에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마치 사람의 뇌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님이 더블 클릭을 하셨네? 이러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폴더를 여는 거지 하면서 요런 생각을 거쳐서 걔가 딱 폴더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이게 다 수학적인 논리적으로 이렇게 짜여지는 순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기본이 수학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봤을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아저씨,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상대편 뭐라 해야 되지? 상대편 군대에 그런 암호를 해독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무전을 몰래 이렇게 도청한 다음에 그 암호를 해독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암호 해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호 해독, 실제 그 당시에 세계 2차 대전 때 썼던 암호 해독 기계거든요. 이게 이제 추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수학자가 요거를 개발하고 요걸 기초로 세계대전 이후에 계산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계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킹이나 안 그러면 암호해독 분야도 결국 다 수학이 기본이 되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래밍이라 할 수도 있고, 결국 이 암호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리나 안 그러면 어떤 규칙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수학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암호를 만드는 것도 수학이고 암호를 해독하는 것도 수학이고. 그래서 우리 해킹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해커라는 사람들 있죠.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결국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나쁜 일을 하는 해커들도 결국 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수학이 기반되는 분야가 또 해킹이나 암호 해독도 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통계, 빅데이터는 요새 워낙 말이 많아서 유명하죠. 그래서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빅데이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큰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 근래 뭐 코로나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확진자가 오늘은 몇 프로 나왔고, 뭐 사망자는 뭐 당연히 없어야 좋겠지만 뭐 그래서 사망자가 뭐 몇 프로 나왔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다 요 통계 빅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마 부모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뭐 다발 지역입니다, 이런 표지판.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거를 과연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나라에서 거기 표지판을 세웠을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신고가 들어오겠죠. 교통사고가 나면. 그러면 이 지역은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네 해서 그런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교통사고가 뭐 몇 프로 이상, 안 그러면 뭐 몇 번 이상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그런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결국 수학이 기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한 경제 경영도 프로그래밍도 이런 빅데이터도 다 수학과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경제 경영 쪽으로, 뭐 은행, 금융, 뭐 경영, 마케팅 저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쪽으로는 빅데이터, 그다음 보험계리사도 통계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리사 쪽으로 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쪽,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래밍, 뭐 코딩, 이렇게 컴퓨터랑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죠.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랑 관련된 부분이 다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과에서도 요즘은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수학과 하면, 수학과 졸업하면 뭐 할까요? 제일 많이 떠올리는 거, 수학 선생님, 수학 강사, 이런 게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경찰, 과학수사대 그런 쪽으로 또 가요. 왜 그러냐면 아마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죠.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죠. 결국 그게 다 이 범죄자가 이런 행동, 이런 흔적을 남겼네?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구나. 얘는 뭐 앞으로 또 뭐 연쇄살인을 저지를 거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다 수학적 논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학과 쪽에서도 수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수학은 활용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수학과를 추천해주면 좋을지를 선생님이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수학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중고등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 계산을 배우지만 사실 그 식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그 과정이 되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그냥 말 그대로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거를 좀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수학과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컴퓨터라던가 그런 다른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당장 컴퓨터를 배우고 당장 무슨 경제를 배우기보다 그 전에 그 밑에 기반으로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수학과에 와서 수학을 좀 더 기본적으로 배우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사실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문과이과 이런 걸 고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과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그런 계열인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자기는 이과를 희망했는데 나는 공대는 가기 싫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계나 뭐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막 뭘 만지는, 막 그걸 뭘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로 막 또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이런 걸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약간 순수 학문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수학과를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아까 계속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은 논리고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일단 수학과에 가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자기의 진로를 좀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학이랑 접목시켜서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하다 뭐 컴퓨터를 더 공부해야 되고 뭐 경제를 더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다 이제 진로를 완전 다른 쪽으로 잡았어. 그럼 이제 대학교는 내 전공을 아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1년을 보내다가 내가 완전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과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은 공부를 해놔도 그 수학을 공부한 기간이 낭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나 진로를 아직 선택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학과를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치고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교사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지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선생님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어가지고 처음에는 외교관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교관 아무리 생각해도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외교관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놀러 다니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교관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냥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막 그 나라의 뭐 정치라던가 사회적인 환경, 뭐 문화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컴퓨터 자격증 따는 거랑 태권도를 다닌 거였어요. 컴퓨터 자격증 엄청 열심히 따서 한 대여섯 개, 5개, 6개 있고 태권도도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4단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컴퓨터 교사나 태권도 사범님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그렇게 막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가서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막 어떤 한 친구 책상에 모여가지고
막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친구 한 명이 수학학원 숙제가 엄청 밀렸대요. 쉬는 시간인데 글쎄 얘가 놀지를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얘들아 이거 좀 같이 풀어줘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갔는데 이제 약간 선생님 자랑 같지만 선생님 너무 잘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 다음날 다른 친구가 와서 또 숙제를 물어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선생님이 우리 반에 이 학생 안에서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을 막 가르쳐 준 거예요. 뭐 쉬는 시간에 뭐 질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뭔가 이렇게 아예 뭐 난 이 수학 이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 하면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어떻게 며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평상시처럼 막 이게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이제 진로 우리 종이를 써야 되잖아요. 종이에다가 장래 희망을 담고 또 뭐라고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친구들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즐거워. 그다음 친구가 이해했을 때 그 뿌듯함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교사라는 진로를 희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사를 하긴 할 건데 선생님은 그래서 그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할지 중고등학교랑 초등학교 교사 차이가 뭐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약간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고 전 과목을 다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과목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내 과목을 하나 정해서 그냥 그 과목에 대해서 애들한테 되게 잘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좀 그나마 재밌었고 좀 잘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선생님을 하는데 나는 수학 선생님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정확하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수학 선생님을 하겠다 라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정하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 중학교 친구들도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나는 고등학생인데 되게 왜 아직도 나는 꿈이 없지. 내 친구들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되고 싶고 뭐 선생님이 되고 싶고 꿈을 정해가지고 나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가겠어 막 이런 걸 정해서 공부도 쭉쭉쭉 하고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나가요. 근데 나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무슨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꿈은 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서 주로 그런 친구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없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꿈이 없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내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재밌는 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직업으로 가져도 괜찮을까 한 단계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재밌어하는 이 분야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게 있지? 알아보고 내가 이걸 평생 나의 직업으로 가지기 괜찮은지 좀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일상생활 속에 막 지내다가 재밌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맨날 똑같이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어쩌다 PC방 가서 게임 몇 판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한 활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뭐 미술품을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든지 안 그러면 뭐 학교에서도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술관에 가거나 안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놀러 다닐 때도 좀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화가를 예를 든다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봤는데 와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 되게 멋있다. 나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한번 그쪽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의 흥미, 나의 적성, 나의 뭐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을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찾아가는 게 더 좋거든요. 막 의사는 돈을 많이 번대 막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의 흥미, 나의 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자신의 희망 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는데 우리가 뭐 마주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뭔가 짧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는 않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뭐 진로 결정이나 뭐 그 전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